건물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건물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건물 짓는다고 3년, 3, 4년 기다리다 보면 AI 전환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사인업 순간 제네바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카운터포가 들어왔어요. 한 5개 국가에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제공하겠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지난 세기에 제네바가 했던 역할을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AI 허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모시고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내시겠군요. 네, 향후 일정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위치가 정해지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건물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건물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다고 3년, 3, 4년 기다리다 보면 AI 전환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어떻게든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야지 글로벌 AI 허브도 경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AI 허브에 대해서 LOI에 MOU 같은 거에 그 기구들이 사인업 순간 제네바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카운터포가 들어왔어요. 한 5개 국가에서 유엔기구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국회 차원의 어떤 법 마련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글로벌 AI 허브를 위한 본부처 이니셔티브가 형성돼 있고요.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라 재경부, 외경부, 다른 부처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돼 있고 대통령의 의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주요하게 끌고 갈 겁니다. 글로벌 AI 허브가 아마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잘 끌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제 다 같이 보면서 글로벌 AI 허브가 분명히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올 거다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경제와 산업 쪽에 집중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AI 기본사회, 글로벌 AI 기본사회, 글로벌 AI 허브는 이 사회 시스템의 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설계자가 되겠다는 부분의 축입니다. AI 생태계, AI 사회, AI 전환이라는 거는 90에서 95% 이상은 민간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민간에서 전환되는 그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 국민들, 세계의 여러 국가에 사는 인류들을 위해서 이 전환의 힘들을 공공으로 전환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냐. 그랬을 때 한국이 제시하는 부분들은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가장 닮아 있어요. AI 기본사회라는 게 가장 닮아 있습니다. 이 다자적인 질서 안에서 한국이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고 그 구성된 시스템에 하는 역할은 이 급격한 민간 중심의 AI 전환들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을 수 있게 이 혜택들이 국민들을 잘 살게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쓰일 수 있게 그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아주 적절한 임금과 소득들이 이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의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AI가 무엇에 어떤 영역의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AI는 과학기술이나 혹은 산업의 영역보다는 지금은 그거보다 좀 거대하게 AI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얼마만큼의 기본적인 삶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불평등을 용인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국무회의에서 AI 관련 기본법인가요? 통과됐고 이 글로벌 AI 허브 관련 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진행되고 있겠죠? 그럼요. 그럼 저희 하반기 때 그 글로벌 AI 허브 관련된 이제 입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행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요.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저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법을 저희 의원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선출직이 하면은 현실로 만드는 거는 행정부의 역할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지금 행정부가 잘 말을 따르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역으로 아니요.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AI 전환 속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명된 관료적인 조직들,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정부 조직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정이 AI 시대 때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행정부는 아마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요하게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가 지금은 약간 리액티브한 거버넌스, 뭔가 일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사회를 바꿔놓고 그걸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기술이 만든 변화를 오늘의 입법을 해요. 근데 이게 입법화되고 정체화되고 이게 시스템 잡힌다 2, 3년은 걸리잖아요. 그럼 기술은 다시 한번 사회를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술에 대해서 거버넌스 계속 밀리는 이거를 테크 거버넌스, 테크 레귤레이션 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과 이제 그 거버넌스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저처럼 이제 약간 미래 전략을 하는 그룹들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 anticipatory governance, 예측 기반 거버넌스라고 해요.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가 속도가 제한이 되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적어도 2, 4년 뒤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지금 기획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2, 3년 뒤에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만든 게 우리 AI 미래기획 수석실이에요. AI 수석이 우리는 짧게 AI 수석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AI 미래기획 수석실입니다. 여기는 미래 기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석실이고 그 안에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와 AI 문제가 동시에 다뤄집니다. 도대체 그 글로벌 AI 허브가 어디에 들어설 건지, 어디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그래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초고속 교통망, 그 디지털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가 있든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들은 유엔 기구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유엔 기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여러 광역지자체가 가진 장단점들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종, 그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책 연구기관들, 카이스트와 같은 AI를 선도하는 이제 그 연구기관들, 그리고 세종에 있는 정부 체계, 그리고 충남에 가진 어떤 지역성들 이제 같이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 그 전력 공급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이야 광역지자체들이 그 경쟁을 하고 어디에 유치한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글로벌 AI가 어디가 들어왔든지 대한민국 전체 AI 생태계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유엔 기구들 안에서는 이런 장단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각 광역지자체가 이 글로벌 AI 허브라는 곳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투자의 규모 혹은 투자의 방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요.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기여하는 금액들이 또 이 글로벌 AI 허브의 처음에 주요한 시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국 지정학적 전 세계 전환들 안에서 아마 지난 세기에 제네바가 했던 역할들이 아마 상당 부분 지금 AI 전환 시기,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된 시기는 이 동아시아의 그런 제네바 같은 도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이 제네바와 같은 도시가 한국형 제네바 도시가 한국에 위치했을 때 그 제네바와 나머지 도시들 간을 어떻게 초연결하느냐,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글로벌 AI 허브라는 전 세계 외교 혹은 글로벌 사우스로 연결되는 부분의 축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머지 도시들과 어떻게 연결되게 설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위치는 이 장단점에 따라서 어디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도시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되는 거고. 뭐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년 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허브가 유치됐을 때 모습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10년 뒤에 그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가 그때는 완전하게 기능들을 발휘하고 확장돼 나가는데 저는 그게 제가 가진 비전은 말 그대로 지난 세기에 제네바가 했던 역할을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AI 허브가 있는 그 도시가 그 캠퍼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가진 모델들조차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국제 질서 그리고 그때 이제 세계 전쟁이라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제 질서의 가장 뼈아픈 충격 이후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엔이 만든 다자 기구들의 이제 그 양태는 결국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 그리고 거기에 산업과 이제 경제 시스템 위에서 그 경제 산업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진 건데 AI 시대는 10년 뒤면 AI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을 겁니다. 글로벌 AI 허브 AI가 다자 기구의 축을 유지하고 산업과 연결하는 그 축을 가진 기구의 역할은 캠퍼스 역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거를 저는 그 10년 뒤에 글로벌 AI 허브가 한 두세 가지 기능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AI 전환의 민간과 다자성을 거의 통합하는 축. 두 번째는 이 그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개발도상국의 전환들을 국가들의 전환들을 이끌어 나가고 가이드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파트너. 세 번째는 한국 안에서 이제 글로벌 AI 허브가 만드는 일종의 미니미 제네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설계, AI 사회에 대한 설계가 글로벌화되게 돼서 하나의 표준,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10년 정도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비전일 것 같고 그것을 만드는 한 5년에서 15년 사이가 대한민국이 아마 명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대체 불가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오늘은 하지호 의원님 모시고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차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